5월 2주차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논문은 자극 등과 관계에 있는 자극들에 대한 청자 반응 훈련이 파생적 청자 반응과 인트라버블 반응에 출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고요.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극 등과 관계에 있는 자극들 훈련하면 우리가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직접 배우지 않아도 그 청자 반응이랑 인트라버블 반응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본 연구고요.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2명, 만 3세에서 4세, 5살, 6살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직업을 말하는 음성 자극, 예를 들어 소방관 하면 A, 그리고 그림 자극, 소방관 그림, 그리고 직업의 기능을 말하는 또 하나의 음성 자극, 뭐 불 끄는 사람, 그리고 불 끄는 그림인 D,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자극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사 훈련이 이루어진 자극 관계는 A와 B, 소방관하고 말하면 소방관 그림을 가리키는 거, 불 끄는 사람하고 말하면 불 끄는 그림을 가리키는 거, 이렇게 2가지를 교육시켰고, 그리고 파생적 이제 관계를 보이는 게 A와 C, 소방관하고 말했을 때 불 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소방관하고 말했을 때 불 끄는 사람 그림을 가리키는 이 반응이 파생적으로 이제 형성되었는지를 점검해 본 거라고 해요. 부분을 나중에 살펴보면 그래서 뭐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이러한 파생적 언어 행동이 소외되는 기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극 등가 이론이 그중 하나죠. 그래서 이 자극 등가 이론에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사성, 대칭성, 전이성 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다 까먹었어요. 이게 충족이 돼야 되고 우선 이 관계에 있는 자극들 사이에서 일부에 따라 강화 이력이 형성되면 이제 나머지 관계도 직접적인 강화 이력 없이 파생적으로 출현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 이론이고 이 연구에서도 이 관계가 사용이 되었대요. 자극 등가 관계는 언어 발달 과정에서 이제 진전된 화자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능력이죠. 매번 하나하나 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관련된 이제 선행 논문들을 좀 소개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제 5세 미만의 발달 장애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파생적인 인트라버벌 출현을 점검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름, 직업을 나타내는 그림, 직업의 기능, 기능을 나타내는 그림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 등가 관계에 있는 자극에 대한 청자 훈련, 그러니까 변별 훈련이죠. 변별 훈련이 직접 교수되지 않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변별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2번째, 등가 관계에 있는 자극에 대한 청자 훈련이 직접 교수되지 않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화자 반응, 인트라버벌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3번째, 파생적인 청자 반응,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변별과 파생적 화자 반응, 배우지 않은 인트라버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대요. 그래서 이 2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이 아동을 선정한 기준은 우선 100개 아이템 이상 팩트를 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화자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강화 이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뭐 너 이름이 뭐야 했을 때 이름을 대답하거나 뭐 토끼는 뭐 깡총깡총, 그리고 뭐 과일로 뭐 했을 때 잘나요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인트라버블 반응이 있는 아이들을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아이 모두 비교수 상황에서 파생적 언어 반응으로서의 인트라버벌은 관찰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선정 기준을 맞춰서 아이 둘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이 아이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면 지금 2아이 다 2어절 아니면 3어절 언어 구사가 가능하고 뭐 텍트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칭 포인트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아동 B는 네이밍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아동 A는 네이밍 능력이 없다고 해요. 네이밍은 예전에 우리 논문 읽었을 때도 나왔던 개념인데 네이밍도 역시 아이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들, 저기 봐 소방차다 했던 걸 이제 엄마가 얘기했던 걸 들었던 걸 기억하고 나중에 소방차를 봤을 때 소방차 하고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이 A는 없었는데 B는 있었대요. 그래서 이 네이밍 능력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이제 뒤에 나오더라고요. 실험 자극은 이제 처음에 선별을 하기 위해서 직업 10개를 아이들이 아는지를 확인을 했대요. 그림 사례 3가지씩 이렇게 하는 것처럼 3가지씩 제시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직업을 3가지씩 선정을 했고
A는 소방관, 의사, 요리사로 선정을 했고 참여자 B 아동은 의사, 아나운서, 경찰 이렇게 세 개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화 진행하는 것처럼 세 개의 사례,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진료 모습으로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때 강화 이력이 형성된 자극 관계 중에 하나는 A, B. 아까 전 앞에 설명드렸듯이 불 끄는 사람은 하고 말하면 이제 불 끄는 기능이 그려진 그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개의 배열로 놓고 했대요. 아까 전에 세 개 선정된 그림을 놓고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거를 포인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C와 D, 소방관은 했을 때 소방관, 의사, 아나운서 중에 소방관을 찾는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준거 도달될 때까지 교수 이력을 형성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자극인 직업 기능을 묘사한 그림인 B, 그러니까 불 끄는 그림 아니면은 뭐 경찰 뭐 도둑을 잡는 그림을 또 다른 직업 경찰 사진, 소방관 사진으로 그림끼리 매칭하는지도 이제 교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프로브를 하기 위해서 직접된 강화 이력을 형성한 등가 관계는 출현이 일어날 수 있는 자극 관계, 그러니까 청자, 화자 반응을 프로브 했대요.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A와 C, 소방관 했을 때 불 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요구되는 거, 소방관 했을 때 불 끄는 사람 그림을 포인팅하는 것,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교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동 B가 A보다 두 획이 지연돼서 중재를 시작했고, 근데 B가 더 중재가 먼저 완료가 됐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적 변인이 통제된 대상자 간 중다 간헐 기초적 설계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반복되기는 한데 실험 전에 우선 실험 전 프로브 기초선을 측정을 해요. 아까 전에 그 10개의 직업을 제시하고 이제 하나씩 인트라버블로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을 때 이제 아이들이 3, 5초 내에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기록된 세 가지를 이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중재하기 전에 포인팅이랑 인트라버블이 잘 되는지를 프로브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 세 개 선정된 직업을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지, 그리고 포인팅을 하는지 이제 프로브를 진행을 했고, 이 뒷부분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다시 그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재를 시작했을 때 중재는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먼저 A와 B, 청자 반응, 불 끄는 사람, 그림 가리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 C와 D, 소방관, 소방관 그림 가리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관계를 강화 이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 B와 D를 매칭을 했대요. 불 끄는 그림과 소방관 그림, 기능과 직업 그림을 매칭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오반응이면 마이너스, 정반응이면 플러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반응이 연속 2번 발생하면 촉구 제시됐고 촉구가 연속 3번 일어나면 다시 촉구 없이 선행 자극이 제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 아까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그림에서 보셨던 그 교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재를 하고 이게 파생적으로 형성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똑같이 사전 프로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실시되었고 점검을 했대요. 파생적으로 유도가 됐는지 했을 때 먼저 파생적 화자 반응, 그러니까 인트라버블 형성이 되었는가. 그래서 불 끄는 사람은 하고 물어봤을 때 3, 5초 대기했다가 소방관 하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맞으면 플러스, 틀리면 마이너스 제시를 했고 또 불 끄는 사람은 하고 말했을 때 소방관을 포인팅 하는지 파생적 청자 반응이 형성되었는지를 보고 이것도 이렇게 기록을 똑같이 했대요. 신뢰도랑 중재 토익 충실도는 거의 100%로 모두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연구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 결과는 이제 참여자 A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중재 단계를 거치고 파생적 화자 반응의 인트라버블에 대해서는 15번 시도 중 6번 정반응을 보였대요. 그리고 직접적인 교수 없이 나타난 청자 반응 포인팅은 15번 중에 14번 정반응을 보였대요. 그리고 이 아동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매칭을 했을 때 매칭 과제를 하면서 선생님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소방관 말을 하면서 매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동 B는 이제 청자 반응 포인팅을 프로브로 했을 때
이미 9번 중 9번 다 정반응이었대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파생적 화자 반응의 인트라버벌에 대해서도 프로브 때 이미 목표 반응을 학습을 했대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프로브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걸 통해서 이미 학습을 했고, 그리고 중재 이후 사후에서도 15번 중에 14번 변별을 정반응했고, 15번 중 15번 정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아동 A, 프로브를 했을 때 지금 인트라버블이랑 포인팅 정도가 이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준거 도달될 만큼 교수를 하고, 이제 중재 후 사후 프로브를 했을 때 인트라버벌은 이 정도로 올라가고 15번 중에 6번이었고 포인팅은 15번 중에 14번 그러니까 정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아동 B 같은 경우는 프로브를 했을 때 인트라버벌은 이제 반응이 이 정도로 나왔었고 포인팅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이미 학습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중재도 2회기 만에 다 중거 도달을 했다고 해요. 똑똑이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 중재했을 때 인트라버벌은 이 정도로 15번 중 14번 그리고 포인팅은 15번 중 15번으로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파생적으로 학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등가 이론에 의해서 제한된 대로 이제 일부에 대한 청자 훈련이 직접적인 교수가 없어도 나머지 등가 관계의 자극들 사이에서 인트라버블이랑 변별 반응이 이제 출현하는지를 점검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아동 모두 파생적인 화자랑 청자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 연구는 청자와 화자 모두 목표 반응군에 포함을 했어요. 다른 연구들은 대부분 뭐 변별이 나타났는지 인트라버블이 나타났는지를 봤는데 이 연구는 두 가지를 모두 목표 반응군에 포함시켜서 확인을 했고 이를 토대로 파생적 언어 행동에 관련된 현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요. 그 점에서 의의가 있고 하지만 이제 두 아이의 수준에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아동 A는 인트라버벌의 반응 수준이 참여자 아동 B에 비해서 낮았고 그리고 중거 수준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아동 B는 이 연구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다른 유형의 파생적 언어 행동인 네이밍을 보였다는 거죠. 이미 네이밍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 모두 기초성과 중재 후 실시된 점검 동안 청자 반응이 화자 반응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인트라 버벌보다 포인팅을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제 자기 등가 이론에 의해서 다 설명이 되지는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개별 아이들마다 언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파생적 언어 반응의 출현을 설명하기에는 이제 충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들마다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는 관계틀 이론이라는 걸로 좀 보충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관계틀 이론은 파생적인 언어 반응은 맥락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맥락에 의해서 그 맥락 안에서 강화를 받아서 통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작은 등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패턴은 이제 꼭 필요한 강화 이력 형성을 통해서 학습이 요구되는 무수한 관계적 반응 틈 중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작은 등가 이론이랑 관계틀 이론 모두 다 다른 거를 다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또 그 학회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한점은 중재 전 프로브의 시도수랑 중재 후 시도수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응 수 대신에 퍼센트로 반응 수준을 나타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재랑 프로브 회기 중에 제시된 시각적 자극에 비사례가 제공이 되지 않고 그 세 가지로만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참여자 수가 2명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읽으면서 저희 항상 하는 프로그램도 뭐 시각적으로 매칭하고 그리고 청자 변별하고 그리고 뭐 명명하고 그리고 인트라 물어봤을 때 대답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자격 등가 이론을 좀 토대로 순서대로 지금 아이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기초선에서는 네. 우려 나왔을 때 그냥 수정
하고 이런 거 네, 없나요? 빅투어에는 수정하는 건 없었고, 그냥 어. 계속 제시만 했었는데, 근데 막 수정하지도 않았는데 쟤는 음, 포인팅이 그냥 하면 할수록 자기가 스스로 그냥 그러니까요. 한 거네. 네이밍 능력이 있어서 이런 어.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근데 왜 이 아동피만 이 기초선을 5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3번을 했는데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하신 건지 왜 회기 수는 다른지는 설명이 나왔죠. 그래도 수업할 때 이거 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음, 이론 바탕으로 다 하고 있는 음. 거다를 좀 기억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어보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개념적으로 되고 어머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음.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